7. 강제 집행으로부터 면제되는 재산. 면제 재산을 둔 취지. 성질상 강제 집행이 가능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재산은 강제 집행으로부터 배제된다. 재산이 없으면 채무자는 자신의 노력, 노무, 서비스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생활비를 벌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을 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도구는 강제 집행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이 합당하다. 한편 의식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금품도 남겨주어야 채무자는 인적 자본을 유지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은 주로 생업의 도구 및 가정생활용품인 일부 유체동산에 관하여 또 현금과 이에 준하는 급여채권과 예금채권 등 금융자산에 관하여 강제로부터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및 임대차 보증금 채권, 채무자가 거주 중인 주택과 이에 부수한 토지 전부 또는 그 매각대금의 일부를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하는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즉 부동산에 관하여 피담보 채무를 제외하고 채무자에게 귀속될 지분가치, 이쿼티가 아무리 작아도 면제재산의 규정이 없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작은 빌라 하나를 2억 원에 사서 거주하는 D가 3억 원의 부채를 갚지 못하여 채권자 C가 강제 집행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나가 이 빌라에 구입하기 위하여 D는 1억 2천만 원의 담보대출을 받고 근저당권도 설정해 주었다고 하자. 채무자에게 귀속될 지분가치는 8천만 원이다. 빌라가 2억 원에 경락된 데면 1억 2천만 원을 제외한 8천만 원의 채무자 지분 가치가 전부 채권자 C에게 교부될 것이고 채무자 D는 이제는 남의 것이 되어버린 빌라로부터 나와야 한다. 이에 반하여 채무자가 임차인인 경우 면제재산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이고 더욱 특별시는 특별한 대우대를 받는다. 주택임대차보호 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보증금이 보호받는 범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3년 현재 서울이 5,500만원에서 시골 지역이 2,500만원까지 여러 단계이다. 같은 재무적 포지션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상의 소유자가 되는 것보다 임차인이 되는 것이 훨씬 강한 지위를 취득한다. 앞이 D가 빌라를 담보대출 1억 2천 끼고 자기 돈 8천만 원 들여 소유하는 대신에 그냥 다른 사람이 빌라를 취득하게 하고 8천만 원 임대보증금 내고 들어갔다고 가정해보자. 일단 임대차 보증금은 채권자가 압류하여 현금화하기 어렵다. 설령 현금화되었다고 하더라도 8천만 원을 채권자가 회수하지는 못한다. 그 중에서 5,500만 원을 제외한 2,500만 원만이 압류를 시행한 채권자의 몫이 된다. 유체동산. 다음 각호의 물건을 압류하지 못한다.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 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채무자 등 이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가구, 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 필수품. 2호.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 연료 및 조명재료. 3호.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호.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농기구, 비료, 가축사료, 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호.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고기잡이, 도구, 어망, 미끼, 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호. 전문직 종사자, 기술자, 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 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호.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 포장, 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징표. 8호. 위패, 영정, 묘비, 그 밖의 상례,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호. 족보, 집안의 역사적인 기록, 사진첩, 그 밖의 선조 숭배에 필요한 물건. 10호.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 문패, 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호.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 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호.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호. 채무자 등이 학교, 교회, 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 사용하는 교과서, 교리서, 학습연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호. 채무자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 보청기, 의치, 수족, 지팡이, 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호. 채무자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영 자동차. 16호. 재해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위 제3호가 정하는 바 압류가 금지된 1월간의 생계비는 185만 원을 하되 아래 사유로 압류하지 못한 예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합산하여 185만 원까지 채무자에게 남겨준다. 이 압류 금지 범위는 채권자 채무자의 생활 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 금지 범위를 변경하여 줄 수 있다. 민사집행법 196조. 채권.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것은 다음과 같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1호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 부조료 2호 채무자가 구호산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받는 수입 3호 병사의 급료 4호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이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이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호. 책임내자보호법 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호.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의 해약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 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 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호. 채무자의 1월간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 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 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앞에서 본 부동산 임차권이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어 포함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급여, 퇴직금 및 보험금, 현금이다. 금융기관 사이 이체로 이 금액을 지급하는 현대의 실정을 고려하여 이들 금액이 금융기관이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에는 일단 일반 예금 계좌로 들어가 압류되었더라도 채무자는 압류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246조 제2항. 급여는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금지 재산이지만 소득세가 누진세율로 과세되는 것과 비슷하게 저소득자에게는 압류가 가능한 금액이 축소되고 고소득자에게는 압류가 가능한 금액이 확대되어 있다. 즉 월 185만 원에 미달하는 급여는 압류하지 못한다. 반면에 급여의 2분의 1에서 월 3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먼저 계산한 후 이 금액이 2분의 1에 월 300을 합산한 금액이 압류금지 범위에 속하고 이것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급여가 월 1000만 원이라면 그 2분의 1은 500만 원이고 여기서 300만 원을 공제하면 200만 원이 된다. 이를 2분하면 그 일은 100만 원이 되고 여기에 300을 더하면 400만 원이 된다. 채권자의 몫은 600만 원이고 채무자에게는 400만 원이 남는다. 도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300일 때 100원, 300일 때 압류 가능은 300일 때는 115, 400일 때는 200, 500일 때는 250, 600일 때는 300, 700일 때는 375, 800일 때는 450, 900일 때는 525, 1000일 때는 600, 1100일 때는 675, 1200일 때는 750, 1300일 때는 825, 1600일 때는 1050이 됩니다. 이러한 누진세 계산 방식은 상대적으로 저액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월 600만 원을 기준으로 그보다 고액의 급여를 받는 경영자 의사는 전문 직업인들은 급여 압류의 부담이 크다. 고소득자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채권의 해소에 조력하는 것이 사법정책의 중요한 목표라고 본다면 일견 정당해 보인다.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이 갚는 것이므로 그렇다. 그렇지만 이것은 상대적으로 고액의 급여를 받는 지식산업 근로자, 경영자, 전문 직업인들에게 더 열심히 노력할 인센티브를 저해하는 효과가 있다. 급여를 채권자에게 압류당하는 것이 품위 손상이라고 하여 해직의 사유가 되던 시절도 있었지만 현재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아무래도 좋지 못한 평판이 확산되는 사유가 될 수 있다. 채권 주심의 수단으로 급여를 압류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상당히 심리적 레버리지를 작용한다. 실제로 채권 압류가 실행되는 현황을 보면 공무원, 교직원, 공기업 직원과 같이 급여가 충분하고 직업이 안정성이 있어 압류에도 지급되는 생계비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변제를 받기도 한다. 사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권고에 의하든 사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직접 강제 수단으로서 급여 압류 효용성은 많이 떨어진다. 게다가 급여의 압류는 채무자로 하여금 파산 절차를 신청하게 할 인센티브를 늘린다. 실제로 미국의 일부 주는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압류를 금하고 있는데 그러한 주에서는 연체한 채무자라도 개인 파산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퇴직금은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2분의 1이다. 저소득자라도 예외가 없다.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 재산, 국민기초생활급여를 받을 권리,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이 연금을 받을 권리, 의료기구, 사립학교의 재산이 그것이다. 퇴직연금 제도에 의하여 근로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을 권리도 압류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과 상관없이 전액 압류가 금지되었다. 판례도 같은 취지이다.